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12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 그리고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 야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세계 우주산업의 경쟁 추이를 국가별 업체별로 분석한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동 최대 호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등 중동 지역의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CNN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북극 인근의 해발 2마일의 그린랜드 정상에 70억 톤의 초유의 폭우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발전용 석탄 가격이 올해 106%나 급등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New Space Race Shoots for Moon and Mars on a Budget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우선 우주산업 경쟁 추이를 보면요.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미국과 소련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소련은 1957년에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선 스푸트닉 1호를 발사하였죠. 이어서 미국은 1969년에 아폴로 우주선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고 달 암석을 채취해서 기원하였죠.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공동 설치 운영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우주 왕복선을 이용하여 ISS와 케이프 캐나베럴 간 왕복하였죠. 그리고 차츰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참여하였습니다. 2011년에 나사가 우주 왕복선 사업을 종료하고 그 발사체 민간 개발을 위탁함에 따라서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가 적극화되었습니다. 우주산업 민간 참여 기업들을 보면요. 우선 스페이스X사가 가장 두드러지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사는 2012년에 처음으로 민간인 최초로 ISS에 물자를 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간인 최초로 ISS에 우주인을 운송하였죠. 동사는 재활용 로켓 사용으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오른쪽 표는 발사 로켓별로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을 비교하였는데요. 스페이스X사의 펠콘 헤비 로켓은 킬로그램당 1,500달러밖에 들지 않죠. 중국의 롱마치 장정 로켓은 킬로그램당 7,600달러 드니까 한 5배가 소요되고요. 러시아의 소유즈 로켓은 한 10배가 넘군요. 스페이스X사는 내후년에 민간인을 태우고 달 여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 회사는 보잉의 스타라이너사인데요. 이 회사는 아틀라스 로켓으로 유명하죠. 우주선 캡슐 개발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회사는 버진 갤럭틱이죠. 리차드 브랜슨이 설립했고요. 지난 7월에 민간인 승객을 태운 저궤도 우주 비행을 성공하였죠. 활공 이착륙 방식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우주항공회사는 블루 오리진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설립했죠. 역시 지난 7월에 민간인 승객을 태운 저궤도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수직 이착륙 방식이 특징이고요. 버진 갤럭틱과 함께 우주 여행객을 지금 모집 중이죠. 다음으로 우주 경쟁 국가별 동향을 보면요. 먼저 중국을 보면은 2019년에 달 탐사선 착륙을 하였죠.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달 표본 채취에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달 연구기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는 화성 착륙에 성공하였죠. 미국에 이어 화성에 탐사선 로버를 가동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도인데요.
2019년에 실패했지만 현재 달 착륙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도가 자체 개발한 우주선에 의한 유인 궤도 비행을 훈련 중에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2019년에 러시아 우주선의 첫 탑승 훈련을 했었고요. 지난 2월에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궤도를 순회 중이죠. 2024년에 무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로피언 스페이스 에이전시인데요. 달 착륙선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수성행으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국가는 일본입니다. 2019년에 소행성 애스테로이드에 착륙 성공했죠. 그리고 수성행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수성 머큐리 쪽으로 현재 우주선을 발사한 나라는 일본과 유럽입니다. 다음은 영국인데요. 영국은 지난번에 통신 우주선 운영업체인 와넵이 경영난에 빠지자 여기에 구제 자금을 대어줬죠. 와넵은 저궤도 통신 위성을 다수 발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은 달 탐험 쪽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1969년 달에 착륙한 이래 현재까지 달을 착륙한 경우가 없습니다. 재도전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당시 발사 비용이 258억 달러 들었지만 획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었죠. 예를 들면 현재 쓰고 있는 모바일 폰의 카메라 센서는 그때 개발된 것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달 착륙으로 미국의 기술 혁신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달 궤도상에 우주 정거장과 같은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서 여기에 4명의 우주인이 석 달간 체류하게 되고 이 4명 중에는 여성 1명과 유색 인종 1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 착륙선 루나 랜더스를 달 표면에 착륙시킨다는 겁니다. 달 표면에서 미네랄 채광, 그리고 산소 및 물 제조, 그리고 추진체 연구, 레이저 통신 연구, 방사선 차단 등을 연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사는 동사업과 관련해서 스페이스 X사의 스타쉽을 발사체로 선정하였죠. 그러자 블루 오리진사의 제프 베조스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도 제기했고 최근에는 달에 독자 기지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혹독한 태양계 환경 적응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Middle East is running out of water and parts of it are becoming uninhabitable. CNN 뉴스 보시죠. 중동 지역에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중동 최대 호수인 이란의 우르미야 호수가 급속히 소금 평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영과 진흙욕으로 관광 중심지라고 번영했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상당 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모해서 사진 오른쪽을 보시면은 녹슨 페리 관광 유람선이 지금 써 있죠. 우르미아 호수 유역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1990년대에는 5,400평방킬로미터에서 현재는 2,500평방킬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인은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였으며 그리고 물 관리에도 실패하였다고 하네요. 물을 남용한다는 거죠. 게다가 간혹 오는 비는 급류 홍수로 피해를만 준다고 하네요. 최근에 중국, 독일, 벨지움 등에서도 급류 홍수가 자주 발생했죠. 이게 다 기후변화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호수의 염분도도 높아져서 농업 용수로도 부족해진다고 하네요. 오른쪽 아래 사진은 도마도 농사 피해 사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물 부족으로 인한 긴장 수준을 그래프로 만드는 표인데요. 중동 지역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겠죠. 오늘 세 번째 뉴스, Rain fell at the normally snowy summit of Greenlan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CNN 뉴스 보시죠. 해발 2마일에 달하는 그린랜드 정상에 70억 톤의 폭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통상 눈이 쌓여 있는 곳인데 이런 강수는 1950년 기록 이후의 최대라고 하네요. 참고로 70억 톤의 물의 양은 워싱턴 DC 몰의 그 리플렉팅 풀을 25만 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폭우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광경입니다. 이게 다 글로벌 워밍, 클라이밋 체인지에 기인하는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8월 20일의 한국 시간으로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987만 6천 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40만 284명으로 전주 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45억 6,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사망자 증가율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동향을 보면요. 영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5위로 다시 상승하였고 이란이 11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영국이 with COVID를 너무 일찍 진행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두 번째 단신은 호주의 발전용 석탄 가격이 올해 들어 106%나 급등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메트릭 톤당 가격이 166달러인데요. 작년 최저 가격, 9월의 최저 가격이 톤당 46달러에 불과합니다. 작년 9월 대비로는 259%나 상승하였군요. 석탄 가격 상승 요인은 세계적인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쪽이요. 세계 석탄 발전이 세계 그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는다고 하네요. 게다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 반사 효과로 석탄 가격이 더 오르는 겁니다. 천연가스보다는 석탄 가격이 더 싸기 때문이죠. 석탄 발전 증가는 탄산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죠. 파리 협정이 무색하군요. 참고로 파리 협정은 2015년 12월에 협정이 체결되었고 2016년에 각국 비준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죠.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탈퇴하였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하였습니다. 파리 협정의 핵심 내용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년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섭씨 1.5도 상승에 그칠 수 있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한 협약입니다. 각종 자료에 하도 애매한 표현을 써서 제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네, 다음 주에는 무엇보다 8월 27일 금요일 연준의 잭슨 홀 심포지움이 개최되는데 그 내용이 주 관심사죠. 지난주에 공개되었던 페드 회의록에서 연내 테이퍼링 실시 의견이 대다수 most였던 게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되었었는데 이번 잭슨 홀 심포지움에서 통화 완화적 정책 수정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죠. 경제 지표로는 목요일에 최초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나오고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 그리고 HPDL 등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세계 경제는 지금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말미에 붙인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 야엄 시를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